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한국에서 어려운 백내장 수술을 하다가 망하면, 그래서 이제 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조금 제가 해드릴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이 제가 영상들을 쭉 올리는데, 의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막연히 진짜 카더라 이러면 되겠지, 여론전으로 밀어붙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너무 안일하게 제가 봤을 때 어프로치를 해서 지금 이 사단이 계속 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현실의 의료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완전 주 전공이 나와서 지금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도대체 이 의료 사고, 뭐 의료 과실인지, 뭐 합병증인지 정상적인, 도대체 의료 중재원이나 뭐 사법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뭔가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적당히 위로금 줘라, 약간 이런 느낌인 건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좀 그렇죠. 자, 11월 12일자 메디컬 타임스에 나오는 뉴스입니다. 백내장 수술 후 훈항 파열 부작용 의료진 1,000만 원 배상. 의료 중재원에서 나온 이제 그러니까 판결은 아니죠. 중재를 환자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확정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의료 행위 및 전원 조치 등 과실이 없지만 설명 의무 미흡을 인정했다. 의료 중재원에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후속 대처 어려움 등 충분히 설명이야. 이게 지금 의료 과실이 전혀 없을 때 의료 중재원이 거의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환자 편을 들어주려고 해도 과실이 없다, 야. 근데 도의적으로 위로금 같은 건 좀 줘라.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잖아. 야, 네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환자가 100% 이해했겠니? 아주 막연한 지금 그게 설명 의무가 미흡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했다도 아니야. 하긴 했지만 아마도 미흡했을 것이다. 완벽했어? 완벽한 사람 어디서 완벽한 설명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로 배상을 합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백색 백내장 수술 후 훈항 파열이 발생해 인근 상급병원으로 전원됐지만 결국 망막이 손상돼 시력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에 관련해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판단이 1,000만 원 배상이라. 여기서 이제 백색 백내장은 정말 동자가 하얘진 사람입니다. 옛날 뭐 6.25 전에 그런 사람 많았대요. 정말 하얘진 사람. 그래서 아예 안 보여. 그래서 수술 후 훈항 파열이 생겼다. 이거는 백내장 수술에서 비교적 막 흔한 건 아닌데 안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죠. 보통 백내장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하고 렌즈만 교체하고 나면 되는데, 그 렌즈와 눈 속을 이제 경계를 맺는 그 경계막이 터진 거예요. 후낭 파열, 후낭 뒤쪽에 있는 낭이 파열됐다. 그러면 이제 망막 수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산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을 보면 50대 남성이었고 2022년 3월에 침침한 증상을 느껴 B 병원에 내원했다. 시력 검사상 우한 안전수동.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거의 실명이라는 얘기야. 안전수동은 눈앞에서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보이지 않아. 손가락에 몇 개인지도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예 장님이라는 얘기예요. 좌안은 백내장을 받았기 때문에 1.0이었고 1.0은 진짜 잘 보이는 거죠. 2년 전에 좌안을 먼저 받았고, 어쨌든 오른쪽 이 시력 저하로 검진할 때 수정체 혼탁이 심해져 하얗게 변한 상태였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차트를 개인정보기 때문에 보지 않았죠. 50대고 거의 핸드모션, 거의 안전수동이다. 그러면 아마 뭐 선천적으로 조금 백내장이 있었다든가. 근데 2년 전에 왼쪽을 먼저 받은 거 봐서는 선천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 뭐 그냥 뭐 트라우마나 외상을 입으면 빨리 오고, 뭐 스테로이드 먹으면 빨리 오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50대 안전수동 백내장은 거의 드물죠. 엄청 심하게 온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수술 전에 충분히 이런 경우에 안과 의사들이 엄청나게 설명합니다. 그냥 잘 모르겠으면, 불안하면 딴 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왜냐? 백내장 수술료가 환자 부담금이 23만 원입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정가예요, 정가. 환자분이 뭐 검사비로 한 5만 원, 10만 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돈을 안 받아서. 근데 그 정도 되고 수술료 자체는 23만 원입니다. 행위별 수까지 DRG라 그러죠. 그래서 요새 23만 원이면 주유를 2번 못해. 주유비 2번도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딴 데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보통은 해요. 근데 이제 뭐 한 거죠.
내과 과거력은 없는 환자로 진료 기록부에는 우한의 2번 수술, 실형 이후 불량 설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 무슨 얘기냐? 오른쪽에 2번 수술할 수 있다고 미리 안과 의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눈은 진짜 산으로 갈 수 있다.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실형 이후 불량. 어차피 이미 완전 장애이면 완전 안전수동. 아무것도 안 보인다야.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얼마큼 보일지 감당이 안 돼. 가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원하고 3일 있다가 3월 11일 B 병원에서 우한 백내장수를 받던 중 후낭 파열이 발생해 인근 C 안과로 전원 조치받고 유리체 절제. 이게 망막술이죠. 왜냐면 후낭 파열에서 뒤로 떨어졌으니까 뭐 유리체 절제를 했고 5일 뒤 그러니까 5일 재수술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1일 날 수술하고 안 돼서 옆 병원으로 가서 2차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러면 이제 각막이 땡땡땡 붓고 안압도 조절이 안 되고 뭐 이럴 수 있어서 뭐 약물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수술하고 일주일 뒤 C 안과, 다른 안과죠. 그 재수술 받은 병원에서 2차 인공체 삽입술 및 공막 고정술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렌즈를 지지할 그 주머니가 없어서 그냥 아예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수술이죠. 주특기. 그래서 제가 요걸 다뤄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후낭 파열도 그렇고 다 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봐도 눈 감고도 비디오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들이. 그래서 공막 고정술을 받았고 5월 21일까지 한 2달 정도는 경과 관찰을 했어. 그래서 0.1까지 측정이 됐다. 2달을 치료했는데 0.1 나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술 전에 안전수동이었고 그 2년 전에 백내장수술 받을 때의 차팅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큰 진짜로 각막이 아예 혼탁이 반영구적으로 남지 않았으면 원래 시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공막 고정술을 받아도 2차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도 나은 시력 0.1이면 아마 교정 시력까지 하면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았을 겁니다. 그 정도지. 왜냐면 공막 고정술 받고 뭐 2차 수술하고 각막 혼탁하고 하면 난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난시에 대한 이제 교정이 안 들어간 거예요, 아직. 그래서 이런 기사 할 때는 사실 교정 시력을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관찰하고 5월 20일까지 경과 관찰했는데 6월 10일 날 그러니까 수술하고 레스큐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공막 인공수정체 삽입을 하고 그리고 3달 있다가 황반 원공 및 우한 망막박리가 관찰돼 상급병원으로 전환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예 맛이 갔다는 얘기예요. 황반 원공 및 망막박리. 황반 원공도 제가 좋아하는 수술인데 황반 원공만 있으면 괜찮은데 황반 원공에 망막박리까지 생겼다. 이거 실명이에요, 그냥. 이거 못 살려. 이거는 무슨 뭐 누가 수술해도 못 살립니다. 그냥 그래서 상급병원에 바로 쿨하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18일 그 전원이 되고 한 달 정도 깔은 건 어차피 의미가 크게 없고 뭐 수술하고 전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안전수지 핑거 카운트 50. 이거 무슨 얘기냐? 눈에서 손가락까지 50cm 정도 하면 대충 몇 개는 읽는다라는 얘기예요. 손가락 개수 정도. 실리콘 오일 주입했고 실리콘 오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2월 달에 제거했고 현재 기준으로는 안전수동 10cm 거의 실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 수술 전에는 안전수동이었고 7월 10 수술이 다 마무리되고 진짜 3차, 4차 수술 다 받고 10cm, 핑거카드 10cm. 이거는 수술 처음보다 낫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거의 비슷한 장애 등급이 나오지만 처음보다 낫다. 좋지. 처음부터 아예 완전 실명이었으니까. 이에 환자 측은 의료진의 관심을 문제 삼으며 했다.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은 3-40분, 뭐 비교적 금방이죠. 금방 끝나는데 B 병원에서는 2시간이 지나도록 마무리하지 못했다. 수술이 어렸으니까. 첫 수술한 병원에서 2시간 동안 지금 쥐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하려고. 수술을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상급병원이 아닌 인근 안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보통 안과 문제 생기면 택시 타고 이동하죠. 왜냐하면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꼬매던가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는 게 맞아요, 사실. 이거를 119를 타고 간다? 그러면 진짜로 응급한 사람들,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써야 할 119가 이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택시 타고 이동하는 거는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과정에 상당한 양의 피가 고여 있었고, 이거는 택시 때문은 아니라 수술 과정 중에서 피가 날 수 있는 거죠. 뒷도의 과수를 망막에 손상돼 상태를 악화시켰다. 뭐 그렇다고 글쎄,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B 병원, 처음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 위험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음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원 측은 A씨는 일반적인 백내장이 아닌 백색 백내장으로 2번 이상 수술이 필요함과 시력 예고 좋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하에 수술 진행했다.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비하하는 얘기로 생내장이라고 해요. 진짜 백내장 아예 없는데 노안 수술하려고 이런 거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근데 생내장에도 23만 원? 진짜 이렇게 완전 과속 백내장, 아예 하얀 백내장, 핸드모션 나오는 아예 진짜 아예 안 보여. 장님을 진짜 개안을 시켜주는 것도 23만 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정신 박혀 있으면 한국 안과 의사들은 뭘 좋아하겠냐 이거야. 생내장에서 5분 10분 만에 끝내는 걸 좋아하겠지. 똑같은 돈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환자가 그냥 해달라고, 아니 난 딴 병원 말고 이 병원에서 하길 원하니까 해주세요라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환자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무리 설명해도 아유 설마 어떻게 되겠어, 이게 100% 들어갑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지. 왜 모르니까. 정보의 비대칭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막막 수술하다가 터지면 수습을 하다가 옆 병원을 옮긴 거 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습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전원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상급병원으로 하면 오히려 딜레이가 너무 심해지니까 지금 당장 수술하기 위해서 조금 큰 수준의 다른 주변 안과, C 안과로 전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맞는 판단이에요. 빨리빨리. 지금 만약 문제가 생기면 자존심이 나발이 없거든. 일단은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는 병원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수술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하고 국소 마취하는 과정에서 결막출혈. 결막출혈은 그냥 멍둥이, 이건 의미 없는 거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케이스는 아닌데 충분히 일상적인 백내장 수술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별로 특별한 케이스 아닌 거예요.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의 수준의 어떻게 보면 컴플리케이션이다. 이거는 합병증이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발생 가능한 드문 합병증에 해당하며 수술을 중단하고 전원한 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인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알고 해야 되니까 환자들도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료 대란이 막연히 카더라 그럴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뭘 알고 해야 돼. 알고. 백내장 수술도 본인의 상태를 좀 알고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50살이긴 한데 거의 완전 실명될 때까지 깔아둬서 수술의 난이도를 극대화시키는 때까지 방치하는 것도 분명히 잘한 건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정도 돼서 어려운 수술이다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잘하는 사람 찾아갔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너무 어려운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경력이 많고 잘한다, 카더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본인의 운이기도 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좋겠지. 하지만 중재원은 설명의 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습도 하고 진짜 전원도 하고 다 해. 의료 과실이 1도 없어. 라고 했을 때 최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페널티인 거죠.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게 최소한의 페널티입니다. 진짜 과실 없을 때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줘라. 만약에 여기서 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억 단위 올라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의사가 좀 잘못한 게 있어. 야, 이거 진짜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억 단위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고, 야, 이거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그럴 수 있어. 야, 이거 교과서에 써 있어. 과실 1도 없다. 그러면 그냥 설명 완벽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증거 없잖아. 근데 설명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증거도 없지만 설명을 완벽하게 한 증거도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줘라야. 이렇게 합의해. 진료 기록 및 감정서 등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전 마취, 합병증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A씨는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수술이 2번 이뤄질 수 있고 훈황 파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B 병원에서는 후속 대처 어려움이 있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큰 병원 가세요 하면 그러니까 2가지 부류가 있어요. 환자분 중에 당신 얼마나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부류가 있고, 의사한테. 그럼 저는 다른 병원 가라고 합니다. 잘하는 사람 찾아가시라고. 그럼 솔직히 하면서도 내가 얘기하는 거지. 너 나한테 수술 받으면 진짜 네 복이다. 야. 근데 내 입으로 얘기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그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 그렇게까지
따지는 사람한테까지 내가 수술 나 잘하니까 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경고를 해도 그냥 믿고 선생님만 믿고 해야 되니까 그냥 해주세요. 그냥 나 딴 데 가기 귀찮아. 상급병원 가서 기다리기 귀찮아. 그냥 해주세요. 다 받아들일게요. 막상 문제 생기면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 생기면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 안 합니다. 그것도 알고 있지. 근데 그냥 그래 딴 데 가서 뭐 하느니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뭐 너 잘못은 없는데 의사 잘못은 없는데 설명을 잘 못했지 않았을까? 1,000만 원 줘라 이러면 점점 이 병원은 비병원은 다시는 이런 수술 안 해줍니다. 그냥 돈 1,000만 원이 문제이기도 한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1년 2년 동안 그 중재원이랑 환자한테 시달린 게 짜증이 나가지고 다시는 안 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백색 백내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수술 받으러 여기저기 전국을 찾아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성공수당을 얘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23만 원으로 안 해줄 건데요. 23만 원 받고, 물론 이제 백내장, 이제 국가에서 하는 보험금도 있겠죠. 그, 건강보험료도 받겠죠. 100만 원 받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다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로서 잘못이 없는데 1,000만 원을 토해내느니, 그냥 됐다. 이 정도 스트레스면 그냥 내가 1,000만 원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23만 원 환자 자기 부담금 내고 해줄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로금 쪽으로 줘라. 진짜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케이스를 가져온 이유는 뭐 필수 의료 매덕 자리도 있죠. 안과도 매덕 자리 있겠지. 근데 의료진 과실이 없다고 명백히 없다고 했는데도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줘라. 설명 완벽하지 않았을걸? 이렇게 얘기하면서 1,000만 원 주라고 중재한 대한민국이 도대체 나중에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케이스들을 할 때, 누가 해줄 거냐 이거예요. 누가 해줄 거냐. 제가 비록 지금 제주도에 이런 거 해주러 와서 매일 이걸 하고 있지만 하면서도 누군가 하나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젊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매일 하면서도 이렇게 유튜브로 떵떵거리고 이제 준 공인으로 나가서서 다 들어와. 나한테 수술 받고 이상 있으면 다 들어와라 그냥. 없잖아.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 걸리면 안 하겠죠. 유튜브도 안 하고 수술도 어려운 건 안 하고 그냥 돈 되는 거 적당히 하고 그러면 실명되는 사람은 누가 고쳐주냐? 그러니까 이 중재원이고 심평원이고 보건복지부고 사법부고 판사님이든 변호사든 본인들 몸도 가족들 몸도 아플 수 있고 실패한다고 해서 의사가 수술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어느 순간 그걸 알고 수술을 받으셔라. 그런 거 싫으면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성공수당 주고 수술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23만 원 자기 부담료 23만 원짜리 백내장 수술 받으면서 이렇게 리스크를 안아줄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에 점점 없어지게 될 거다. 그게 안과뿐만 아니라 모든 필수적인 의료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거다. 지금 의대생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게 여야 의정 합의체에서 이런 거 관심 1도 없겠지. 모르니까 뭘 알아야 이런 걸 떠들지. 하여튼 답답한 현실인데 의료적인 또 이런 이슈가 있으면 뭐 댓글이나 이런 거 제보해 주시면 제가 좀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되는 한에서. 다음에 또 뵙죠.